앞니 부분 교정을 하게 돼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 저는 원래 갖고 있었던 치열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약간 토끼처럼 앞니가 좀 튀어나와 있긴 했었는데, 어금니 치열은 고른 편이었어서 전체 치열이 삐뚤어졌다거나 엄청 지저분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교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을 해보다가 상담을 받게 됐었고,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일단 발치를 하고 싶진 않았었고, 그리고 전체 교정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까지 교정에 욕심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싶진 않았었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평상시에도 구내염을 달고 살거든요. 입이 좀 잘 허는 편이고, 피곤하기만 하면 구내염이 뭐 3-4개씩 혀에도 생기고 뭐 입천장에도 생기고 막 이러는 편이라서 구내염이 엄청 많이 생겨서 그걸로 힘들어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끔찍할 것 같았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전체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발치를 하면 아예 교정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치과를 가게 된 거였어요. 아파트 근처에 또 치과가 2개가 생기기도 했어서 2개의 치과를 비교해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정 전문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전혀 따져보지 않은 상태로 일단은 가게 된 거였어요. 2군데 모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비용은 10,000원 미만대, 뭐 8,800원? 뭐 그 정도 들었었어요. 둘 다 엑스레이를 다 찍어봤었기 때문에. 근데 2군데 모두 전체 교정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충치는 없어서 교정 전에 추가 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교정 전에 원래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를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그런 비용이 들진 않는다라고 하셨고, 비용 상담은 상담 실장님들이 진행을 해주셨고, 전체 교정인 경우에 두 치과가 비슷했는데 뭐 33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었고, 방문할 때마다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라켓을 뭐 쪼이거나 이러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정도 교정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하는 기간 동안, 방문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전체 교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 2개 병원을 다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전체 교정을 해야 돼서가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2개 병원 다 다시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병원은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 매주 수요일날 오신다라고 하시고, 다른 병원은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대표 원장님이 교정 전문의는 아니신 거고, 주마다 혹은 달마다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교정을 봐주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주치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죠. 교정을 처음 받으셨던 선생님이 아니라 나중에 이 선생님들이 그만두시고 다른 선생님이 대체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선생님이 오시는 날에 제가 만약에 방문을 못하는 날이면 또 한 주가 밀리거나 한 달이 밀리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방문하시는 날 너무 바쁘셔가지고 급하게 환자를 보시게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간단하게 교정을 고민하는 상황도 아니고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이 나한테 너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개 다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좀 더 검색을 했어요. 좀 더 검색을 해보니까 자차로 한 10분 되는 거리에 교정 전문의 선생님 2분이 대표 원장님으로 계신 치과가 있더라고요. 아예 방문 상담을 할 때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날짜가 언제냐 했더니 하루 빼고 다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정이 전문인 병원이었던 거죠. 애초에 이런 병원을 갔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엑스레이 먼저 찍고 나서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랑 먼저 상담을 했어요.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금니 합도 잘 맞고 부분 교정도 충분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발치도 필요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신 이제 좀 치아가 큰 편이라서 치간 사이를 좀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 제가 치아가 큰 게 사실은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오히려 치아를 좀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삭제해달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삭제하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상담 실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설축으로 할지 선택해서 비용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셨어요. 설축으로 할 때 장점은 이제 밖에서 보면 아예 안 보이는 거, 단점은 발음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고 혀 쪽에 상처가 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저는 바깥쪽으로 했거든요. 바깥쪽으로 할 때는 이게 지금 브라켓이 없고 여기가 약간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긁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긁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상처가 없어요. 이물감도 많이 없고 불편함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볼 때도 교정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거든요. 제가 어제 미용실 다녀왔는데 오빠가 저 교정한지 모르더라고요. 끝까지 미용사 오빠가. 그 정도로 티가 그렇게 크게 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바깥쪽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했어요. 그리고 또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입이 얼굴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거든요. 설치는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입을 벌리면 이 턱관절에 무리가 좀 가는 편인데 앞쪽으로 이걸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설치를 받기 때문에 턱관절에 무리가 별로 안 가고 훨씬 더 편리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하나 안쪽으로 하나 거의 비슷하게 교정 기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은 26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8개 교정을 했고요. 이 2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교정을 했어요. 아랫니도 하고 아랫니는 약간 삐뚤한 부분을 좀 잡아줬고 이 위에가 이렇게 2개를 잡아 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한 번에 결제하는 거라서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건데 교정한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 차에 칫솔질을 좀 세게 해가지고 살짝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엊그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비용도 받진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철물이 떨어지면 그 비용은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고정적으로 방문할 때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때 비용은 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비용 상담이 끝나고 나서 상세 촬영을 한 번 더 했어요. 원래 이 상세 촬영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비용이긴 한데 교정을 하게 되면 26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360만 원의 그 다른 치과에서도 요 상세 촬영을 하게 되면 그 10만 원은 포함이 된다고 하시긴 했었고요. 이 상세 촬영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앞니가 튀어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밑에서 위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알고 보니까 앞니가 곱게 잘난 거더라고요. 3, 4번 치아만 안으로 들어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 4번 치아만 앞으로 빼면 되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사실은 교정을 하면서 혹시 입이 들어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긴 했었거든요. 저는 입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 크게 불만이 없는 상태라서 좀 튀어나와 보이나?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입 모양에 대해서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평균 입 모양에 대해서도 상세 검사에 나오거든요. 한국 평균 옆 얼굴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다행히 평균 입 얼굴 라인이 나오더라고요. 입이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살짝 튀어나왔는데 비교적 코가 높은 편이라서 튀어나온 게 티가 잘 안 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입이 들어가면 더 들어가 있는 입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 2개만 나오면 입이 더 들어가거나 나온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지금 현재랑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도 되게 만족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입이 튀어나오는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어금니 가장 많이 씹는 어금니 부분을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신경치료를 받고 나서 염증이 또 생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를 뽑았어요. 여기가 지금 빈 자리인데 임플란트를 원래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엔 또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빈 치아예요. 이번에 이제 교정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다행인 게 임플란트를 한 상태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교정 후에 하는 거라고 해서 결국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그때 했으면 교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교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임플란트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교정을 먼저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실 거다. 아마 치과 가시면 그런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교정 먼저 고민하시고 이제 임플란트를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결국은 이 모든 얘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정을 하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 교정기 찍은 사진을 보내서 막 엄마 나 교정했어 라고 보내고 친구들한테 나 교정했어 나 보내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웃었어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교정기를 한 상태로. 근데 내가 이렇게 교정이 하고 싶었나? 이렇게 좋은 일인가? 내가 돈을 260만 원이나 카드를 긁고 왔는데 카드 긁는 일이 물론 즐겁죠. 소비는 언제나 즐거운데 제가 교정을 하고 싶었는데 속으로 내 소원을 내 스스로가
숨기고 있었던 건가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혹시 저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감춰둔 소원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부분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무조건 저렴한 곳이라기보다는 교정 전문의가 계신 곳에서 후회 없는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